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CATL 편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혹 가슴 아픈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달아주신 분석이나 의견들을 참고로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댓글에서 많이 언급해 주신 것 중에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타이거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의 원본격인 글로벌X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ETF를 갖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 ETF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달 동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중국, 홍콩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고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시장, 기간 이런 걸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중국과 홍콩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씩을 뽑아왔습니다. 중국은 20개 중에 6개, 홍콩은 20개 중에 5개가 전기차 관련주들입니다. 4분의 1이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네요. 반도체가 4종목으로 그 다음입니다. 간펑 리튬에 대한 한국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바이오주를 다루면서 당시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을 뽑았을 때 간펑 리튬이 5위였는데 이제 지난 3개월 기준 단일 종목으로는 알리바바 다음으로 2위, 중국 본토 주식으로는 1위에 올라왔습니다. 간펑리튬 주가도 작년 8월에 220위안까지 갔던 데 비하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달 하순에 100위안 선도 깨졌었는데 이후에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이따 보려고 하는 글로벌X 전기차 ETF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네요. 간펑리튬은 리튬 원광을 산업용으로 재련한 리튬 화합물을 판매하는 게 주력 사업입니다. 리튬 재련에서 미국 엘버말, 칠레의 SQM에 이어서 세계 3위이자 중국 1위라고 하고요. 작년 8월에 간펑리튬 한 종목만 제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펑리튬이 최근 주가가 뛰는 건 실적이 괜찮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작년에 2020년보다 매출은 2배, 순이익은 5배 늘었고요. 이익률은 40%를 넘죠. 올 1분기는 매출 53억 위안에 순이익 35억 위안을 올렸습니다. 이익률이 67%에 달합니다. 분기 실적 그래프를 보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 중국 증권사들도 예상 실적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까지 고점에 비해 상당히 내려서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의 부담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작년 8월에 2022년 예상 순이익 기준 PER이 120배였는데요. 지금은 14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 PER을 생각해보면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렸다고 할 수 있죠. 간펑리튬의 최근 소식으로는 1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한 향후 계획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기준 12만 4천 톤인 리튬 화합물 생산 용량을 2025년까지 30만 톤으로 늘린다. 그리고 그 중에 20만 톤은 자체 광산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직접 생산한 배터리 용량은 7GWh인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3GWh 물량을 생산했고 4GWh는 설비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는 2GWh 규모의 설비를 갖췄고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4위에 있는 텐츠 재료 그리고 11위에 있는 인제라는 종목이 눈에 띈니다. 텐츠는 선전증시 상장사고 종목 코드 002709입니다. 인제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은첩이고요. 종목 코드는 002812입니다. 이 종목들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생산하는데요. 한국 배터리 3사에 공급하기도 하고 배터리 자체보다 글로벌 확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4대 재료를 보면 보통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는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이고요.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분리막은 한번 지나간 이온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핵심 소재들은 일본 화학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데 중국 기업들이 가격과 물량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텐츠는 선전증시 창의해반 상장사인 신저우방, 영어로는 캡캠이라는 회사와 함께 중국 전해질 시장을 잡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선두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저우방의 폴란드 법인에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5%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저우방은 창의해반 상장사라서 개인은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제는 분리막에서 세계 1위로 꼽히고요. LG 엔솔, 삼성 SDI, CATL, 거슈안 이런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900억 위안, 약 35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ETF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ETF는 중국 증시에서 개인이 살 수 없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2020년 말에 상장했습니다. 7개월 만에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1년 만인 작년 12월에 순자산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고요. 최근 좀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순자산은 3조 3천억 원대입니다. 이 ETF는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미국의 ETF 전문 음영사 글로벌 X가 만들어서 홍콩에 상장한 ETF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홍콩의 ETF 이름은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ETF고요. 저는 한국에 똑같은 ETF가 상장해 있는 줄 모르고 홍콩 ETF에 투자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했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두 종류 유닛이 상장돼 있는데 각각 순자산은 9천억 원대입니다. 1년에 2번 구성 종목과 비중을 변경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변경 이후에 BYD의 비중이 5위에서 1위로 올라갔고요. 4위였던 이노방스라는 종목이 비중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간펑 리튬은 비중은 그대로 10%대인데 순위는 3위로 내려갔고요. 구성 종목 20개 중에 이노벤스, CATL, EVE 에너지, 우시 리드 이런 10개 종목이 창해반이나 상하이 증시 커창반 상장 종목입니다. 이노벤스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의 출력을 조정해주는 인버터와 모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우시 리드는 배터리 제조 장비에서 세계 1위로 꼽힙니다. 글로벌 X가 지난 3월에 조금 재밌는 전기차 ETF를 하나 홍콩 거래소에 내놨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X 전기차 배터리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는 독일의 솔렉티브라는 지수 회사가 산출하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처럼 운용사들이 알아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ETF입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원리의 아크 ETF가 대표적이죠. 평가는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에 대한 평가가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놓은 건 그동안 준비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2달 됐는데 순자산은 5,400만 홍콩달러, 90억 원 정도니까 아직 작습니다. 구성 종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X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가 20종목인데 이 액티브 ETF는 29종목이고요. 완성차 중에서 테슬라, BYD, 샤오펑, 웨일라이 혹은 니오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시브 ETF에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해소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목되는 건 일본의 덴소와 니덱 이런 경쟁력 있는 부품사가 들어갔다는 점, ST마이크로, 엔비디아, NXP 이런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제가 이 주식 사볼까 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사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걸 묶어준 것만 해도 상당히 솔깃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중에선 최근 웨일라이 소식이 주목할 만합니다. 웨일라이는 샤오펑, 리샹과 함께 중국 전기차 신세력 선두주자로 꼽히죠. 셋 다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샤오펑과 리샹은 작년 7월과 8월에 홍콩에도 상장했습니다. 웨일라이는 지난 3월에 홍콩에 상장했죠. 그런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샤오펑과 리샹은 이중 상장, 듀얼 리스팅을 했습니다. 웨일라이는 2차 상장, 두 번째 세컨더리 리스팅을 했습니다. 샤오펑과 리샹은 홍콩에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웨일라이는 그냥 미국 주식을 홍콩 주식으로 바꿔서 상장합니다. 이중 상장은 절차가 까다롭지만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나중에 홍콩과 본토 교차 거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새 기업이 새로 상장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하지만 웨일라이가 한 2차 상장은 뉴욕에서 이미 상장 심사를 통과한 주식을 그냥 가져오는 거라서 절차는 간소합니다. 그런데 자금이나 교차 거래는 제한됩니다. 이건 결국 미국 상장 폐지 리스크를 해소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웨일라이는 이어서 싱가포르 거래소에도 3차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는 성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해 보입니다. 다만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